안녕하세요. 저는 조인트일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유정수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와 뼈의 접합 부분인 관절, 즉 엉덩이나 무릎, 목, 허리, 손가락, 발가락 이런 마디 등의 연골이 마모되거나 손상돼서 고통과 염증이 수반되는 질환이죠. 과거에는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만 생각했으나 나이, 성별, 유전적인 요소나 비만, 호르몬, 특정 관절 부위나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어떻게 오는지 무릎의 구조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의 구조는 보다시피 무릎 뼈가 있고요. 안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인대들이 있습니다. 인대가 있고 물렁뼈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연골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관절염은 이쪽 연골이 닳아서 마모가 되고 통증이 오는 게 관절염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여기 해당하는 물렁뼈 연골판이 손상되거나 또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내측인대, 외측인대가 손상되면서 무릎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연골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마모된 연골 부분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치료의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치료가 바로 카티스템을 이용한 연골 재생술이 되겠습니다.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인 50대를 기점으로 주로 발생하며 여성의 경우는 폐경기 이후에 악화됩니다. 과도한 체중 부하가 지속되었을 때, 잘못된 자세로 오래 일했을 때, 사고를 당하거나 관절에 충격이나 손상이 있을 때, 또는 태어날 때부터 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주로 옷자다리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쉬면 통증이 없어지지만 무릎이 뻣뻣하고 약간의 통증과 열감이 느껴지고 관절 부위가 많이 붓고 관절을 구부리기 힘들고 자주 우두둑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시큰거리거나 양반 다리로 앉았다 일어나면서 자세를 바꿀 때 또 통증이 있습니다. 오래 걸을 때 통증이 심하고요. 밤에는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죠. 또 오래 두게 되면 연골이 계속 마모돼서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밤이 되면 욱신거려서 잠을 못 이루죠. 또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일어날 때 통증이 발생하거나 뼈가 부딪히고 걸리는 느낌이 있죠. 또 무릎을 끝까지 펴고 구부리는 동작이 어려운 경우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 1회 이상 통증과 자주 붓는 증상이 있고 밤에 무릎 통증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기 어렵다면 관절염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검사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절염이라고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요법, 그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추가적인 관절염의 진행을 막아서 통증 없이 생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이유로 시행했던 검사에서 관절염이 발견되었지만 그동안 통증이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환자분도 계시고요. 보존적 치료만으로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께는 절대 수술을 우선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존적 치료는 관절염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관절염으로 인한 붓기,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보조적인 치료입니다만 굳이 아프지 않은 다리를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관절 연골의 손상 정도나 환자의 나이를 고려해서 우리가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비교적 관절염이 심하지 않고 환자의 나이가 연골 재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카티스템을 이용한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에서 관절의 파괴 정도가 심해서 연골 재생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는 손상된 부위를 제거하고 인공 무릎 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 감독인 히딩크가 치료를 받아서 화제를 모은 제대열 줄기세포 이식술인데요. 이거는 최소한 피부 절개를 통해서
연골 손상 부위를 탯줄에서 추출해서 배양한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연골 재생을 돕는 수술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50세 이상 연골 생성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에게 1회 수술만으로도 연골 재생 효과가 있고요. 큰 병변의 넓이에 장애를 받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며 부작용 없이 효과가 좋습니다. 제대열 줄기세포 이식술은 재생 효과가 확인된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제가 손상된 병변에 이식하게 되면 손상된 부위에서 분비되는 물질들로 인해서 단백질의 연골의 분할을 촉진하거나 염증을 완화시키거나 연골 기질을 분해하는 단백질 활동을 억제하는 등 복합적인 작용 효과가 발생해서 손상된 연골의 재생을 유도합니다. 먼저 관절 내시경으로 손상 부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 관절의 연골 결손 부위를 약간 절개한 후에 일정 간격으로 구멍을 만들고 그 치료제를 도포하게 됩니다. 이 수술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비교적 적게 소요되지만 재활도 꾸준히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릎의 입장에서 연골에 무리가 되는 운동을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뛰어내리거나 체중이 과도하게 무릎에 실리는 운동, 갑자기 회전하거나 정지하는 운동 등이 무릎에 좋지 않은 운동입니다. 체중이 과도하게 무릎에 실리는 운동에는 대표적으로 산행이 있겠으며, 특히 하산을 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힘은 자신의 체중의 3배에서 5배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관절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고 이 부담은 연골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회전을 하거나 정지하는 동작이 많은 운동에는 농구나 축구, 배드민턴 등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연골이나 인대가 이 힘을 이기지 못하고 손상을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는 운동은 체중이 과도하게 실리지 않으면서 무릎 주변의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영과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수영은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의 체중 부하를 줄여주고 물의 저항으로 근육을 더 사용하게 도와주어서 무릎 주변 근력 강화에 좋은 운동입니다. 또한 자전거 타기도 체중 부하 없이 허벅다리 앞쪽의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으로 무릎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릎 관절 건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위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무릎 건강을 꼭 체크해 보시고 미리 예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